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목요일 목욕특강 시간입니다. 네. 키 14.2cm, 허리둘레 15cm, 몸무게 3.6kg 이렇게 허리에 힘주고 그러세요. 네. 22개의 구멍을 가지고 네. 있고 한 번 불이 붙으면 한 기름 10리터 정도의 2리터 정도에 맞먹는 그런 화력을 갖고 있고 한 10시간은 너끈히 그 온기를 유지하는 이것. 네. 예. 잘 아시겠죠? 예. 네. 바로 사랑입니다. 네. 연탄이에요, 연탄. 예. 네, 이 연탄이야말로 이미 옛것이 되어 버렸지만 예. 어떻게 보면 따뜻함의 상징으로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얼마 그럼요. 전에 북한에 5만 장을 지원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서울에 한 곳 남은 시흥동의 연탄 공장은 지금 예.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김지연 아나운서도 어린 시절에 연탄 떼고 아, 그럼요. 다 네. 그러고 살았죠. 네, 그래서 네. 왜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 갈러 가는 거 정말 싫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딸이 많아서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저는 아들이 혼자라서 혼자 혼자서 했습니다. 우리가 좀 낫네. 네. 우리는 다섯이나 돼가지고 그 연탄 2개가 붙으면 왜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연탄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뜨거운 겨울을 날 수 있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처럼 네. 요즘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인생의 겨울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뜨거운 부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을 오늘 모셨죠. 네, 오늘 목요 특강의 주인공 뜨거운 연탄같이 뜨거운 이야기 들려주실 분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조관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석탄공사면 연탄이랑도 관계 있으신 거고 물론이죠. 그래서 오늘 빨간 넥타이 메고 나오셨군요. 맞습니다. 예, 네. 원래는 그 뭐 자기 개발이라든가 유머 쪽에 관한 강의로 아주 전국적으로 이름 높은 강사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언제 사장님 되셨어요? 어제가 꼭 3달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사장님 되시니까 많이 달라지죠. 여러 가지 많이 달라지죠. 우선 옛날 같으면 강의할 때 막 웃기고 망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망가지자니 좀 뭐하고 네. 그러면 오늘은 연탄을 팔러 나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연탄처럼 이 겨울에 뜨끈뜨끈한 얘기, 따뜻한 얘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좀 더 따뜻하고 뜨겁게 만들 것이냐 그런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예.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을 명품 부부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연탄하고 명품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게 연탄하고 다이아몬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연탄이 연탄으로서 자기 기능을 다하면 그게 명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던 간에 자기 세상을 가지고 자기가 제 역할을 다하면 그게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누구나 어디서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연탄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3m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깨지지 않아야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그 기준이 다 있죠. 그래요? 우리가 깨지지 말고 화력 높고 다 탄 다음에 또 연탄재 깨지지 말고 그럼 그게 명품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19공탄은요. 그 배달하다가도 많이 깨졌거든요. 아시는군요. 옛날에는 19공탄이었잖아요. 요새는 22공탄이에요. 예. 오늘 이제 뭐 연탄 얘기는 그만하고 강의로 이제 접어들 텐데 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사장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강사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럼요. 네. 오늘까지만 좀 망가져 주시고 이제 사장석 가셔서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업이 참 뭔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연탄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사실 연탄 떼는 집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석탄공사 사장이 딱 되니까 보이는 것마다 연탄하고 연결이 됩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만 봐도 연탄 생각이 나요. 식당에 가서도 이 불이 숯불인가 연탄불인가 이거 보게 되고요. 책을 읽어도 연탄 얘기가 나오면 귀에 번쩍 뜨이고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안도현 선생님이 연탄에 대해서 시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아주 연탄을 가지고 이제 그 시를 썼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적이 있느냐. 제가 시를 그동안 많이 보고 읽고 했지만 전문을 다 외우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뜨겁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뜨겁습니까? 네. 지금 큰 소리로 대답하는 분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나는 내 남편에게 또 우리 가족들은 뜨거운가 하는 것을 반문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명품 부부가 되자 이런 주제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한 불황입니다. 엄청 불황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심리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불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탄 때는 그것이 1%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 다 연탄 뗐잖아요. 저 젊었을 때 88 올림픽 즈음해서만 해도 저녁 때 집에 가면 밤 10시쯤 연탄 가는 게 일입니다. 대개 보면 10시쯤 11시쯤 갈잖아요. 일찍 가면은 자다가 깨서 또 갈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새방살이 할 때 공동주택의 지하실에 연탄 갈러 내려가면은 되게 집사람하고 저 같이 가요. 왜냐면 집사람 혼자 내려보내면 또 가정 공동 부엌이니까 저쪽 집에 또 남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같이 이제 갈아주고 감시도 할 겸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게 더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서 감시하면서 연탄도 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보면 자라면서 이렇게 매듭이 져지지 않습니까? 계속 호황이 되면요. 사람은 풍요의 산성화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속 좋으면 망가집니다. 계속 좋으면 아이들도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근데 아이들도 이 눈치가 귀신 같아가지고요. 벌써 집안의 아버지가 요새 좀 으시시하다. 어떻게 직장에서 잘 안 나간다 하면요. 용돈 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매듭을 지어 나가면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냐?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나라가 아니고 안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황을 한번 겪고 나면요. 단단해져요. 옛날 88 올림픽 때 보신탕, 저는 보신탕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보신탕 잘 안 했습니다. 이런 겨울에는 특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신탕 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여배우가 그거 하면 안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정부에서 그 보신탕 간판 다 치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그 보신탕 간판을 정부가 입장이 곤란한가 보다 하고서는 싹 치웠어요. 치고는 거기 가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올림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되살아났는데 뭐라고 살아났느냐? 보신탕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사철탕. 그래 요새 사시사철 다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황을 좋다 한번 맞짱 뜨자 이런 기분으로 받아들여야지. 아이고야 이것도 어떻게 사나 자꾸만 늘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불황이 오면은 늘어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연탄 사용량 늘어나고 여자분들의 립스틱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되면 우리 여성들이 참 대단해요. 남자들은 불황이 되면 축 처지는데 여자분들은 특히 빨간색이 유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빨간색은 여기 아직은 불황이 아니시네 보니까. 아직 불황이 아니세요. 빨간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서는 거죠. 그다음에 하이힐이 늘어납니다. 왜냐? 처지기 싫으니까 더 높이를 하고 어디 보자 어디 하고서 하는 거 세상을 갖다가 한번 맞짱 뜨자. 이게 우리 여성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지죠. 실제로 작년 6월하고 금년 6월하고의 이혼율을 비교해 보면 1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때도 이것을 심지어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이혼하는구나 마도와 화도가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그때도 늘어났었습니다.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좋을 때보다도 명품 가족이냐 진가를 발휘하느냐는 것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를 보면은 부부 관계를 그대로 나타나는데 쓰러지려고 할 때 누군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없어지면 이거 그냥 쓰러져요. 이 둘이서 서로 지탱해 줌으로써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족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 보면은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 얼마나 안 됐냐면요, 직장에서 아프다 소리를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나 어디 아픈데 하면은 나중에 혹시 구조조정할 때 1순위로 올라갈까 봐 아프단 말도 못 합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아프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유, 아파 하면은 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밤에 또 뭐 안 하려고 있다 이 소리 하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몸이 아픈 거예요. 예? 예? 오늘 꾀부리는 거 아니냐? 뭐 집에서 일 안 하려고 그러나 왜들 일어나? 왜 당신 집에만 들어오면 아프다 그러냐? 바깥에서는 아프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 코미디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주일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춘천고등학교 나왔는데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폐암인가 걸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상암 경기장에 그분 소망이 뭐냐면은 그 개막식 축구를 꼭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상암 경기장에 개막식을 보러 갔는데 마침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그때 더웠는데도 담요를 이렇게 덮으시고 코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모자 쓰시고 참 아주 힘든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분이 기자회견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만약 신이 당신에게 다시 살게 해준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나에게 다시 살게 해준다면 오직 가족과 오순도순 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최고입니다. 제 말 맞죠? 네. 예, 요럴 때는 예가 아니라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거 없는 거예요. 내 세상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내 세상을 내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가정이 자꾸만 해체되고 있어요.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어떻게든지 내 세상을 만들자.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그룹의 부회장님이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의 부회장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신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36년 동안을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최근 20년 동안에 휴가를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이 처갓집이시라는데요. 최근에 처갓집에 갔더니 16년 만에 처갓집을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명품 부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최근 20년 동안에 여름 휴가를 한 번도 못 갈 정도로 일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신랑이 금요일인데 또는 토요일인데 노는 날인데 또 나간다 하면은 투덜거리면 말이에요. 여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해야지. 그놈의 회사는 무슨 놈의 회사가 토요일 날도 불렀느냐. 이러면 명품 부부가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맞죠? 네. 맞을 때마다 박수 치세요. 네. 사는 모습을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동창회에 갔다 오면은 이런 얘기예요. 여보 나가 보면은 사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갓집이 속색인가 하면 그러니까 친정이죠. 친정 속색인가 하면 또 친정이 괜찮은 집은 시댁이 속색이고 또 시댁 친정 다 괜찮으면 하다못해 사위 녀석이 속색이고 속색인 사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골치 아픈 거 다 있어요. 여기 나오셔서 강의 많이 하셨던 장경동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작년에 비서처럼 하라 이런 책을 써서 히트 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품에 딱 안기는 부하가 최고라는 거죠. 예, 비서처럼 해줘라. 근데 희한하게 그 책이요. 목사님들이 많이 읽으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이 너무 좋다 해서 우리가 사서 논아줬다 하는데 보니까요. 목사님이 그 책을 사가지고 누굴 줬냐? 부목사님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부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나한테 탁 앵겨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사는 형태는 다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막말로 뭐 돈 많고 부자는 뭐 부부 관계할 때 국에 대한 경리하고 합니까? 아니.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너무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양력서를 셉니다. 예, 그 집안의 내력이나 그 교육이라는 게 중요해서 아주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또 자녀들 다 많고 가족회의를 했어요. 음력설로 가자. 근데도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그 양력을 세는데 음력 설 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태백산을 처음 등반을 해보자 해서 태백산을 이제 갔어요. 근데 태백산 가기 전에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친구한테 야 태백산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니까 그건 쉬워요. 새벽 5시쯤 거기 오면 1월 1일 날 올라가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졸졸졸졸 쫓아만 올라가면 거기가 태백산이다 이거야. 그 대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꼭 새벽 5시 전에 도착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저희 4식구가 차를 몰고 태백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무슨 절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새벽 4시 한 50분쯤 딱 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냐면 음력 설날이죠. 얼마나 많이 왔냐면 딱 우리 4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안내한 사람이 뭐냐면 양력설날 사람 모이는 걸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음력설날 차례 지내지 누가 거기 옵니까? 큰일 났다고요. 너희서 딱 있는데 앞이 산이 캄캄하잖아요. 이 가장으로서 그렇다고 야 겁난다 가지 말자 이렇게 못하고 그때 우리 식구 3사람 중에 단 한 사람에도 아빠 가지 말아야 하면 저는 핑계치면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아빠 속도 모르고요. 아빠 올라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 속으로 쉐키 말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진짜 겁나더라고요. 요만한 손전등 하나 위에 아무런 장비가 없이 갔어요. 이렇게 절절절절 가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쪽에 집사람, 아들, 앞에 딸 그냥 요 불빛 나오는 그 반경 안에서 이제 절절절절 올라가는 게 누가 보면은 꼭 야반 도주하는 사람 같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캄캄한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겁나요. 특히 동물이 나타날까 봐 겁이 나고 말이요.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야반 도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거 돌아간 가족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조금 가는데 우리 딸아이가 막 하고 소리 질러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저 앞에 컴컴한 사람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몽둥이도 없고 이걸 어떡할까 말이지 하고 딱 가는데 그분이 먼저 아유 놀라셨군요 하더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후라시를 이렇게 약간 비춰서 얼굴이 희끼무리하게 보이게 보니까 신사분이에요. 등산복 입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언제 올라갔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저쪽 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12시에 1월 1일을 맞이하고 일로 내려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 갔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산은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하고 헤어진 다음에 우리 4사람은 아무런 겁이 없어지더라는 사실이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3사람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혼자 갔다 오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세상살이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을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떤 신문에 난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아내가 있는가. 남편에게 설문을 던졌어요. 아내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 그건 그렇다 치고 아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행동이 뭐냐 했더니 방구를 낀 다음에 그걸 손에 모아서 코에다 갖다 대요. 아니 전 여러분 그런 거 없죠? 대답하는 거 봐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 이게 왼수가 따로 없어요. 부부관계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막 식사할 때 방구 낄 수 있죠. 저는 이쁘장한 탤런트들은 방구 안 낀 줄 알았는데 텔레비전 나와서 토크쇼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끼더라고. 맨 방구 낀 얘기만 하시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방구를 예를 들어서 푹 꼈다.
그건 아내가 여보 밥 먹을 때는 방귀 뀌지 말아요 하면 그걸 받아들여주는 게 이게 매력이란 말이에요. 아유 미안해 나도 생각 못하고 꼈는데 다시는 안 낄게 이래야 되는데 알아서 뿡 이런단 말이야. 이게 돈 얘기도 그래요. 도봉산에 올라갔는데요. 도봉산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절이 있어요. 거기 이게 약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약수를 다 먹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아파트 촌날이죠. 상계동이라나요. 그 아파트가 징그럽잖아요. 쫙 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약수 떠가지고 주고 또 자기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젊은 한 30대 중반인데 그 아파트 촌을 바라면서 이야 아파트 참 많다. 그 사람들 많이 옆에도 있는데 근데 아내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많은 모래 우린 돈도 없어서 집도 없는데 거기서 박살낼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명품이냐 아니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신문 보고 느낀 게 결국은 명품이냐 아니냐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명품. 아까 제가 연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3m에서 떨어지느냐 1m에서 떨어지느냐 깨지느냐 아니냐 그 작은 차이로 명품이냐 아니냐가 가름되듯이 집안에서도 명품 부분이 아니냐는 것은요 아주 간단한 차이 가지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박수 치세요. 예. 그러면 명품 부부가 되기 위한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낸시 레이건 이 부부를 우리는 흔히 명품 부부로 칩니다. 물론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치매에 걸리셨을 때 그 10년 동안에 걸친 간병은 세계를 감동시켰잖아요. 그때 낸시 여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다. 네,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오늘 집에 가셨다가 남편 오시면은 딱 한마디 하세요.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다. 웃으시는 거 봐. 그러면 분명히 신랑은 그럴 거예요. 너 어디 아프냐? 그렇지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아침마당에서 배웠단 말이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니콜라스 케이지인가요? 그 배우가 우리나라 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죠.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그 알코올 중독자란 말이에요. 그 술에 쪄들어가지고 모든 애인들 다 도망가죠. 마지막 만난 그 애인은 그 니콜라스 케이지한테 뭘 선물하느냐? 은으로 돼 있는 포켓용 술병을 선물하죠. 그냥 이 술병으로 그냥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기왕 술 마실 거 여기다 넣어서 품위 있게 마셔라. 그건 뭐냐면 일단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사랑이죠. 그걸 갖다가 뭐 허구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따위 사람을 왜 사귀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약주 많이 드시는 분 오늘 퇴근하자마자 여보 술병 하나 여기 있어요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인정한 상태에서 긍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농협 본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본부장을 했는데 태풍이 막 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 논 벼가 막 쓰러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과일 농사를 짓는 농집에 갔어요. 가서 바카스 이런 거 음료를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리면서 위로를 했더니 이분이 그 제가 이제 먼저 더 울상이 됐죠. 가보니까 과일이 허옇게 떨어졌어요. 봉지가. 아유 이 과일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민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유 본부장님 바쁘신데 여기 못하러 오셨어요. 그래도요 붙어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러시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시는구나. 그다음에 강원도 화천이라는 데 갔어요. 화천에 갔더니 벼가 군데군데 이렇게 쓰러졌어요. 제가 아주 울상을 지면서
이게 벼가 쓰러져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농민들이요. 그 약속이나 한 듯이 그날은 뭘 하시냐면은 아유 본부장님 이 화전까지 못하러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바람 불던 거 생각하면요. 이거는 아주 약합니다. 이게요. 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다음에 철원을 갔어요. 철원에는 평야지입니다. 거기 가니까 바람을 막는 산이 없어가지고 그 평야에 놓은 그 벼가 싹 쓰러졌어요. 추수를 얼마 앞두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서 또 위로를 드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농민이 뭐라 하시냐면요. 본부장님 이게 쓰러지려면 싹 쓰러져야 기계로 비지 군데군데 쓰러지면 기계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버텨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만 이러냐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자들 정말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요. 별짓 다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아내예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농협에 있을 때 승진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대리 승진 시험이 가장 어려운데 제가 전라도 광주를 출장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4시간 동안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가장 눈에 어리어리하는 게 뭐냐면 집사람 얼굴이에요. 이걸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또 가가지고 그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거 가서 어떻게 하나 얼마나 오늘 종아리를 터져야 되나 하고서는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나오더니 여보 축하해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잘못 알려준 거예요. 합격자 발표에서 제 이름을 못 본 거죠. 전 그래서 승진의 누락을 4시간 해봤는데 그때 참담한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신랑이 이 어려운 때에 승진해서 좀 누락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위로할까를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 붙는데 왜 못하느냐. 승진 한 사람이 이 어려운 때는 승진 한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맞아요? 영국 영화를 보니까 재미난 장면이 전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확실히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잘못 이해를 하는구나. 남편을 정말 이해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전쟁터에서 그냥 총알이 빗발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막 총알이 날아오고 그냥 터지고 전 난리를 치르는데 그러다가 전쟁이 잠시 쉬었어요. 쉬니까 위문 편지를 놓아주더라고요. 위문 편지를. 그 사이에 담배 피면서 위문 편지를 딱 보는데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위문 편지 못 받은 동료가 그 위문 편지 받은 친구한테 야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이야 참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심심해 죽겠대. 그렇잖아요. 지금 남자분들 나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전쟁이에요. 그 때문에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상황을 모르고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술, 담배도 안 하는 분인데 퇴근이 늦어지더래요. 이상하다. 요새 좀 이상하다. 계속 관찰을 해도 계속 늦어지고는 들어가고는 피곤하다고 픽픽 쓰러져 자더래요. 아하, 요건 분명히 무슨 수가 났구나. 그래서 뒷조사를 한 거예요. 사무실에 가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보니까 퇴근을 일찍 하더래요. 저렇게 일찍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구나. 뒷조사를 했어요. 싫어합니다. 딱 갔더니 어디쯤 가더니 택시가 하나 타고 오더래요. 옳지. 택시 타고서는 어디 가는구나. 근데 웬걸 택시 기사하고 교대를 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아내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택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늦게 들어온다고 늘 얘기한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남편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 마음속에 연탄불이 타는지 땀이 나서 저고리 벗겨도 됩니까? 아니, 예, 더 벗겨야 됩니다. 물도 한 모금 좀 드시고요. 예, 그러니까 예. 어려운 때일수록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그러게요. 도와야 할 텐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차이 때문에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좀 강의 들으면서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네. 늘어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가 그런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강의 통해서 그 마음 헤아리는 법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 소설가 중에 공지영 씨 아시죠? 아주 유명한 작가시고 일본에서도 또 유명하시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젊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 물었어요. 어떤 신랑감을 원합니까? 그때 이분이 어떤 경우라도 내 편 들어준 사람. 얼마 전에 또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친구에 했더니 어떤 경우라도 내 편 들어준 사람. 그래서 그분이 뭐 어떤 경우라도 응원해달라 뭐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신랑들은 심판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응원군을 원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내 편 들어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막 욕하죠.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은 되게 집에 오면은 직장 욕을 잘해요. 말이지 뭐 지가 부장이라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아유 나 좀 환장하겠네. 그게 좀 이 말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그래가지고 오늘 내 부장하고 한바탕 했다 그러면 여보 잘했어요. 역시 당신다워요. 왜냐면 둘이만 있을 때는 편 들어줘야죠. 그래야지 저 아내지. 아이고 당신이 그래 똑똑하면 당신이 부장하지. 요 따위 소리 해봐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딱 집에 있는데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 여보 나 오늘 아파트 2층 집하고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냐? 아 낮잠 좀 자려고 하는데 애들이 쿵쾅쿵쾅 뛰길래 좀 조용히 하라고 인터폰으로 했더니 이 부인이 말이지 저도 같이 뛰어가지고 사람을 못 자게 하더라. 그러면 그걸 가만 안 뒀는데 올라서 싸울까? 이래야 신랑 같지. 너도 참 할 일 없으니까 낮잠이나 하자고 되겠냐? 그래 봐요 그게. 심판관은 필요 없어요. 뭐가 되라고요? 응원군이 돼야 됩니다. 응원군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군이 되자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는 애를 왜 공부를 못하냐고 할 게 아니고 못하는 개 사정은 오죽하겠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애는 개란 말이에요. 그죠? 예.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당하고 집에 와서 당하고 갈 길이 없어. 그죠?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 죄잖아요. 예? 일단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원군이 돼줄 것이냐. 오늘날은 인터넷 때문에요. 모두가 외로워요.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면은 굉장히 편해지고 사람들이 소통이 원활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의 멜론 대학이라는 데서 연구를 했는데 인터넷을 하고 채팅을 하면 할수록 더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요새 묻지마 다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혼자의 세계를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남하고 교류를 안 해요. 전철을 타보세요. 귀에다가 뭐 꽂고 음악 틀어놓고 지 혼자서 딱. 예. 이런 외로운 세상에서 이 고독한 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원군이에요. 첫째,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응원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화법을 바꾸라. 이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퇴근하면 여보 지금부터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저는 어떤 남자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집에 가면 직장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로 말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직장에서 일어난 일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일어난 일 얘기합니까? 집에서 온종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 도론도론 얘기해주고 또 아내는 집에서 일어난 일 도론도론 얘기해주고 이렇게 교류가 돼야지 그게 부부죠. 네. 단 남편이 직장 일을 얘기해 준 것을 귀로 듣고 바깥에서는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네. 왜 대화가 안 되냐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듣고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제 아셨죠?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좀 찔린 데가 있긴 있네요. 어느 정도 대화가 안 되느냐? 제가 아는 분 중에 좀 높은 분이 있어요. 한 번은 그 사모님 말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신랑 어디 갔느냐?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3일 전에 미국 출장 갔단 말이에요. 미국 출장 갔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뭐 이렇게 뭐 좀 무슨 끼가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에서도 늘 묵묵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참 해서 높이 올라가셨는데 전 그때 느낀 것이 저렇게 대화가 없다면은 산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대화법은 참 중요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아하고 어 달라요. 우리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문구 있죠. 무장경관 근무중. 그죠?
감시 카메라 작동 중. 그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 얼마나 고객을 이 도둑으로 보는 겁니까, 그죠? 예, 무장경관 근무 중. 턱 들어가 보면 무장경관도 없어요. 없는데 딱 써놨어요. 카나다에 보석을 파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감시 카메라가 딱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웃으세요. 사진이 찍힐지 모릅니다. 스마일. 웃으면서 도둑질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도둑질을 하려면 뭐 사방을 살피다 보면 얼굴이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제가 식당에 한번 갔는데 처음 간 집이에요. 처음 간 집인데 서빙을 하던 종업원이 이제 제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문 거기까지 딱 나오면서 되게 손님이 가면은 막 이렇게 배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안녕히 가세요. 또 뭐 있어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예. 또요. 어서 오세요 했죠. 예, 저 예, 들어올 예. 때고 갈 때니까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또 오세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업원이 저를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배웅하면서 뭐라 하냐면 언제 또 오실래요? 이런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뒤돌아가지고 아니 그 얘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뭐 말씀 잘못 드렸습니까? 언제 또 오실래요는 뭡니까? 오는 건 분명하고 날 잡자 이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싸움 하는 거 보면 간단한 걸 할 때 많아요. 아내가 밥 차려놨죠?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밥상에 금방금방 안 와요. 그죠? 여보 빨리 와요. 밥 먹어요. 뭘 하는지 끔찍하게 아주 이때 짜증난단 말이에요. 여보 전부 다 얼굴까지 찡그리시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남자분들은요 정말 빨리빨리 나가세요. 나가는데 밥상 다 차려놨어요.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식을까봐 여보 빨리 나와요. 남편은 잠깐만 안 나와요. 그 이때도 보면은 말이 아달라고 어달라요. 여보 식사하세요. 밥 먹어요 하고요. 여보 밥 안 먹어요? 벌써 밥 안 먹어요는 뭐냐면 12조입니다. 네. 여보 밥 먹어요 하는 것은 긍정인데 여보 밥 안 먹어요? 이거 12조예요. 이게 화술이라고 하는 게 화술을 배울 게 아니라 심술을 고쳐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마음이 싹 갈구는 말이냐 아니면 유머냐가 달라져요. 최경주 선수가 골프를 쳐가지고서는 상금을 1,000만 불을 땄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1,000만 불 상금을 돌파했습니다 하고 탁 나와서 전 텔레비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1,0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그래. 이 나이가 들어가면 뭐 계산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했더니요. 또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남은 1,000만 불을 벌기도 한다는데 당신은 계산도 못하는구려. 오늘 아침에 참 그 방송 나올 때 집사람이 여보 오늘 방송 나가서 절대 내 흉 보지 말아요 그랬는데 왜냐면 그 옛날에 방송할 때 흉을 한번 봤더니요 아빠도 동네 아줌마들이 구경 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 집사람이 그 순간에 심술이 좋았어요. 다시 말해 유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아니 남은 1,000만 불을 상금을 땄는데 당신은 계산도 못해요? 그게 막 배꼽 잡아 웃었는데 이때 심술이 나쁘면 이게 시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영자야 나 오늘 장롱 아주 좋은 거 싸게 샀다. 얼마짜리인데 이게 말이야 1,0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에 샀다. 그럼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가서 보자. 이게 친구란 말이에요. 아까 뭐라 해서 심판관이 아니라 응원군이 되주라 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어디 보자. 어머머머 너무너무 좋다야. 이런 거 있으면은 나도 좀 소개해주지. 이렇게 배 아픈 척 해줘야 상대방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심술이 나쁘니까 어떻게 되느냐. 좋긴 한데 어머 깨졌네 이러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화술을 배우기 전에 심술을 아내 남편과 마찬가지예요. 아내하고 남편 간에도 그냥 심술을 부리지 말고 그냥 저 좋은 거를 들려주려고 표현해야 돼요. 사랑해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해. 이게 그렇게 흔한 말인데도 잘 안 해요. 얼마나 흔한 말이냐. 요새 114에다 전화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로 히트 쳤단 말이에요. 재작년 7월 1일부터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요, 이렇게 눈이 오거나 오늘 뭐 눈 왔잖아요. 눈이 오거나 특히 비가 오는 날은 전화를 걸고 가만히 있는 분이 있대요.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랑합니다 고객님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말 듣고 싶어서 그냥 했습니다. 어떤 또 할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114에 전화했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랬더니 아이고 아가씨 사랑할 게 없어서 나 같은 걸 사랑. 탄조잉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뭐라 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49가지가 있는데 그 49가지 중에 뭐냐면은 사랑해 하고 외쳐보기라 그랬어요. 사랑해 하고 외쳐보기. 지금 생각해 보세요. 114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죠? 근데 자기 가족에게 못 외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탄조잉은 친구 간에도 사랑해 하고 외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시작하면 옆 사람 뭐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사랑해.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요로 하는 바람에 이쪽 분도 일로 해가지고 헷갈렸어요. 그죠?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시작. 예. 다음 세 번째. 아직 안 나와요. 예. 작은 배려가 감동을 준다. 예, 작은 배려, 작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모시던 상사께서 아주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잘 나가시던 분인데 승진해서 누락했어요. 그 저희들도 우리가 모시던 분인데 승진해서 누락하니까 어떻게 다 저렇게 됐나. 이분은 아주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어요. 그런데 승진해서 딱 누락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일찍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주 씩씩하게 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 정말 회사가 싫더라는 거예요. 나 출근 안 한다 했더니 사모님이 깨워가지고 여보 이럴수록 당당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명품이다. 이거. 예? 당당하게 나가셔. 그래서 옷을 탁 입혀서 여보 힘내서 나갔다 오라. 와서 사무실에서 보니까 주머니 안에 편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어젯밤에 당신 자는 걸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더라. 나는 당신의 당당한 모습이 좋다. 승진이 됐습니까 말이야. 오늘 당당하게 나가서 전혀 표시하지 말고 부하들하고 잘 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이분이 그 어르신이 말하는 편지 보고 우는 거예요. 그 작은 편지 하나. 저는 지금 석탄공사에 사장하면서 매주 월요일이면은 전 사원에게 편지를 제가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은 본사에는 적게 있고 광업소에 탄광에 많이 계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3달 동안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월요일이 되면은 전 사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제가 우리 집사람 감동시킨 적이 한 적 있어요. 죽을 먹게 돼 있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 사러 갔다 올게 하고 나갔죠. 나가고는 죽을 딱 사가지고 집에까지 오는데 식을 거 아니에요. 조수석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의자가 뜨끈뜨끈하게지잖아요. 그죠? 제가 의자를 뜨끈뜨끈하게 해놨어요. 해놓고는 딱 의자다 해갖고는 딱 갖고 가가지고는 이게 식을까봐 내가 의자에 불을 넣어가지고 데펴서 온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도 여보 당신 너무 멋있다 이래 되는데 그냥 해빌래 해가지고 그냥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요. 사랑해가 중요하다고 하면요. 여보 사랑해 얘기해야 돼요. 근데 되게 남자들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하면은 반응이 그렇잖아요.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래나. 예,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생 많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인터넷을 보니까 미국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데요. 방에다가 벽을 쌓아놓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물어보니까 성질 급해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집을 뺏긴다는 거라.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혼할 관계가 아니에요. 그 왜 이러십니까? 그냥 서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화해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여자가 뭐라 했냐? 나한테 저 사람이 수고했단 말을 평소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박수 칩시다. 예. 다음 네 번째는 황금률을 기억하라. 황금률이 뭐냐면요.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주고
그다음에 뭐죠? 받는 거, 예, 받는 거. 그러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줘라고 하는 게 인생의 황금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give and take인데 영어에서는 give가 먼저 나와요. 근데 우리 속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먼저 주고 받을 생각하는 우리는 어디 종 줘봐라. 오는 거 내가 보고 오는 정 보고 내가 가는 정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이 황금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는 이제는 옛날과 같은 여필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무엇이냐?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살아갈수록 배우자로부터 존경받는 것.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다시 말해서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상대방이 좋아야 돼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 정말 없다. 근데 이제는 뭐냐? 그걸 표현하라는 거죠. 나 살아보니까 당신 같은 여자 없더라. 이건 말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살아볼수록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다. 이거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다녀보니까요. 당신이 최고예요. 남자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요.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하는데 이걸 평생 가도 안 하니까 살다가 기다리다가 자기가 그 얘기를 해. 자기가 뭐라니까 야 솔직히 너한테 나밖에 더 있냐? 네? give and take. 아까 사람 입장 얘기했죠? 여기서 이 역할이 남편이든 아내든 좋아요. 누가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한 사람이 져줘야 돼요. 져줘야 돼,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젖소 부인이 돼야 된다. 젖소 부인. 예? 젖소 부인 이거예요. 젖소. 지금 여러분도 딴 생각했죠? 황금률을 기억하라. give and take. 예. 다섯 번째. 그러면 주는데 누가 주느냐? 당신이, 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주세요. 아내가 먼저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남자의 시대는 같습니다. The Future of Man이라는 책을 보면 남자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미래는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미 수컷이 멸종되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건 떠나서 내 친구들하고 보면 대개 이제 퇴직하고 지금은 노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늘 그랬어요. 너희들 퇴직한 다음에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으려면 평소에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면요 저보고 이랬어요. 야 관이라 내가 평생 먹여 살렸는데 퇴직하고 밥도 못 얻어먹을 바에는 못하러 사냐 그랬어요. 퇴직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점심을 못 얻어먹겠다. 네? 왜 남자 시대는 가냐?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약해집니다. 여자는 요 두뇌 요 안에 편두체라고 하는 아몬드 땅콩만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슬슬 마비돼요. 요게 뭔데 마비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아몬드만한 그 세포가 뭐냐면은 겁을 모르는 세포예요. 겁. 그 세포가 서서히 마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하면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자기가 물건 사갖고 와갖고도 부인이 말이 이거 뭐 좀 잘못 산 것 같다고 물르러 오랄 때는 누구 시킵니까? 집사람 시켜요. 왜냐? 집사람 시키면 가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바꿔오고. 오죽하면 영국의 BBC에서 말이죠. 남편을 어떻게 다루냐.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다루라 그랬어요. 아주 BBC 방송을 보면 남자 자존심상에 아주 완전히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예? 강아지가 어떻게 되느냐. 강아지는 딱 두 개예요. 칭찬과 보상. 뭘 잘하면 쓰다듬어주고 뭘 잘하면 먹여주고. 남편을 그렇게 다루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뭘 잘하면은 신발에도 제대로 해놓으면 아유 여보 착해. 또 뭐 해놓으면 저 먹을 거 주면서 이게
이 정도 망가지면 됐습니까? 아이, 기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남녀 평등을 제가 만들었어요. 남녀 평등.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등신이다. 우리 남성들 화내지 마세요. 제 얘기는 뭐냐? 생리적으로 남자는 나이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순해집니다.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 때문에 젖이 나오잖아요. 오늘 집에 가면 전부 신체 검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먼저 누가 기부하자고요? 예, 어차피 기부 앤드 테이크의 문제라면 부부관계가 여러분이 먼저 주십시오. 왜냐? 강자니까. 여러분이 강자예요. 예, 남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다 회사로부터도 불쌍하잖아요. 직장 생활 해보면요, 나중에 조직으로부터 배신당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남편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옵니다. 술 먹는 거 오죽하면 먹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지가 먹고 싶어 먹기 이러죠 지금. 오죽하면 먹겠어요. 왜냐? 뭘 보면 아냐면 그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술 많이 먹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와 어제 잘 먹 오늘 또 먹어야지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가서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게요. 이상하게도 술파는 술이 제일 센 사람 위주로 돼 있어요. 거기서 그거를 이겨내면서 먹으려고 하는 그거를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정을 누가 먼저 줘야 된다고요? 예, 여성들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석탄공사 와가지고 처음에 초두순실한 걸 했어요. 전라도 화순, 강원도 장성, 도계 세 군데 광업소가 있어요. 거기 다 가니까요. 3달 전이죠. 가자마자 어디로 저를 데리고 가냐면은 위패를 모신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곳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1000여 명의 위패를 모신 데로 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1000명 이상이 돌아가신 위패를 모셔놓고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막장일요 1km를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속도가 얼마냐? 63빌딩의 엘리베이터보다 속도가 더 빠릅니다. 기가 멍합니다. 촥 들어갑니다. 거기서 탄을 캡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죠?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일체 담배도 술도 못합니다. 다이나마이트를 펑 터뜨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겁도 나죠.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성실합니다. 그분들 얼굴을 보면요 요새 같은 세상에 땅 파는 분들이 얼마나 인내심 많고 착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선해요. 그리고 바깥에 탁 나올 때 이 추울 때는 땅 속에 들어가면 석탄이라는 층 때문에 온도가 32도로 올라갑니다. 되게 땅굴이 시원하잖아요. 석탄층은 반대예요. 그러다가 올라올 때는 어느 층을 통과하는 순간 너무너무 추워요. 감기에 막 걸려요. 그래도 이분들 탁 나오면요. 요즘에도 제가 우리 석탄공사 전 직원 놓고 제가 강의를 다 했어요. 힘내자. 우리는 산업 역군이다 말이죠. 딱 나오면 너무 밝게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막장에서 일하는 우리 석탄공사의 직원들도 한번 떠올려 주세요. 지금 아마 오늘 사장이 방송 나간다고 다들 지금 텔레비전에 앉아 계시죠? 안녕하세요. 힘내십시오. 어려울 때는 공기를 맑게 마시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자옥 씨 아시죠? 네. 전 김자옥 씨를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그랬었어요. 예, 뭐냐면 말씀하시는 게 제 코드가 좀 아니었던. 예. 근데 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한번 텔레비전 딱 나오셨는데 김자옥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개그맨하고 이렇게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개그맨한테 아무개 씨는 다시 태어나면 그 아무개 엄마하고 그냥 서로들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구 엄마인지 누구 엄마하고 또 결혼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이게 난감하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으로 그 중계를 하는데 안 싫어요 하면은 집에 가서 그렇다고 당연하죠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자옥 씨는 신랑이 누구시죠? 오승근 씨잖아요. 오승근 씨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김자옥 선생이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아, 우리 그 오승근 씨요.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다음 세상에서도 제가 독차지할 수 있나요? 다른 따라 너무 멋있잖아요. 예? 이 배운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알면은 친구들하고 할 때 야 영자야 너 태어나면 철수 아빠하고 또 결혼할 거냐 그러면은 대답이 좋아지잖아요. 아 우리 그 착한 철수 아빠 그 철수 아빠를 다음 세상에 어떻게 나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다른 여자도 맛 좀 봐야지. 쓴맛 좀 봐야지 그죠? 근데 저는 김자옥 선생한테서 배운 게 뭐냐? 그게 아니고요. 오승근 씨하고 사는데 권태기가 왔는데 그렇게 배기 싫더래요. 너무너무 배기 싫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출근하려고 하는데 구두끈을 매는데 뒤에서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여보 하고 불렀대요. 근데 돌아보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돌아보는 순간 김자옥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해요. 순간 생각을 바꾼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불황이라서 집에 으시시해집니다. 또 신랑이 와가지고 야 요새 회사가 이런데 좀 더 전략해야 되겠다. 그 말 들을 때 짜증나죠. 지금 더 이상 전략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골프 많이 치고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다니고 언제부터 그렇게 휘발유 많이 쓰고 언제부터 이렇게 뜨뜻하게 살았습니까? 온도 낮추시고 에너지 전략하시고 다니실 거 덜 달리시고 그다음에 전략할 부분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생각을 일부러 바꿔야 돼요. 일부러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명품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5가지 드렸잖아요. 그죠? 네. 5가지도 다시 한번 일단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 보자. 뭘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받아들이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예? 그렇죠. 배우시면 여기밖에 없네. 예? 대화하는 것도 바꾸고 세 번째 작은 배려. 무엇을 내가 배려해 줄 것인가. 네 번째 인간관계라더라.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먼저 하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결론이 뭐냐면 실천이죠. 지금까지 아침마당에서 수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저 빼놓고 많은 명사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큰 변화를 과연 어디서 느낄 것이냐? 실천 안 하기 때문에. 마시멜로라는 책 보면은 첫 페이지에 나와요. 개구리가 이렇게 떠서 내려가는데 나뭇잎에 3마리가 앉아서 내려가요. 근데 더우니까 한 마리가 벌 뛰어나서 나 물속에 뛰어들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수수께끼가 나오죠. 이제 나뭇잎에 개구리는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정답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뛰어내릴 거야 했는데 정말 뛰어내릴지 안 뛰어내릴지는 가봐야 한다는 거죠.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 5가지 외에도 내가 과연 이 어려운 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잘 적으셔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 식사하시다가도 실천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 작은 세상 부자냐 아니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신랑이 성공한 사람이냐 성공이 뭔데요? 출세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가장 작은 보금자리 그러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명품 연탄도 명품이 있듯이 우리 가정을 명품으로 꼭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정말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거죠? 네. 또 이 저녁 때 남편 들어오시면 아니 오늘 아침마당에서 그랬는데 당신을 개처럼 다루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칭찬과 보상으로. 네. 아니 그 좋은 하고 가는 말씀이 하필이면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결혼 전에는 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눈에 명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의 명품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명품 부부가 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피크에서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막길이라죠. 이것을 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낸시 레이건이 예. 하셨다는 말씀, 당신 없는 행복보다
당신 있는 있는 불행을 불행이 택하겠다. 나는 더 좋다. 그거를 레이건 대통령한테 그분이 알아들으셨는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몰라도 예. 했어요. 예, 그 말씀하실 때 근데 잘하셔야 돼요. 그 행복하고 불행을 바꾸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제대로 앞뒤 순서를 맞추셔야지. 맞아요. 그러게요. 이 바꿔서 얘기하면 당신 오늘 보험 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기 좋죠. 그러게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는 건 간단히 그냥 예. 궁중요리 전문가가 집에서 궁중요리만 드시진 않을 거잖아요. 명품 부부 강의하시는 분은 명품 부부로 사시죠? 왜 이렇게 입장 몰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노력을 하죠. 네. 노력을 하고 집사람이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면 뭐 자기는 안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노력을 많이 하죠. 결혼 죄송하지만 몇 년 되신 거예요? 32년째. 몇 년째부터 그 노력이 되시던가요? 제가 집사람한테 어떤 때 사랑의 이 소리를 한 게 지금부터 한 7, 8년 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걸 이렇게 되더라고요. 책 쓰고 강의하면서 제가 바뀌더라고요. 네. 아니, TV에 나오셔서 사모님 얘기를 편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명품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겁도 없으시고요. 오늘 많은 거 배우셨죠? 네. 우리 조관일 사장님 언제 또 오시겠어요? 날짜 잡죠. 네.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 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생생 토크 시간인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특히나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가시죠. 나 죽거든 너희 애비 옆에는 묻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하시면 과연 이 유언을 따라드려야 하는지, 그래도 어머니 유언인데 부모님 유언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 내일 이 시간에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낙엽 지고 뭐 첫눈 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촉촉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 근데 말입니다. 꼭 누구에게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아침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